안녕하십니까. 솔리드코인 KJ 인사드립니다. 지금과 같은 하락 횡보장에서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상승장이 왔을 때 오히려 혼란스러움만 더해져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 가격이 말해주는 가치보다 내가 투자한 코인의 미래 경쟁력을 연구하며 소신 있는 나만의 미래 가치를 설정해 두지 않으면 결국 외부의 소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갈피를 못 잡게 됩니다. 국제송금에서 리플을 위협한다는 프로젝트들이 참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 글로벌 금융 공룡들이 대거 포함된 캔톤 네트워크, 국제결제은행 BIS가 앞장서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상업은행들이 대거 참여한 아고라 프로젝트, 그리고 부랴부랴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결제를 하겠다는 스위프트. 여기까지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한두 번 이상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프로젝트들보다 덜 알려졌지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이미 1년 전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도권 내에서만큼은 압도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1위를 차지한 USDC 발행사 서클입니다. 오늘은 국제송금 영역에서 스위프트를 대체하겠다며 만든 서클 페이먼츠 네트워크가 리플 페이먼츠를 얼마나 위협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4월 서클 페이먼츠가 나오자 여러 언론들과 셀럽들은 리플 DNA를 그대로 가져왔다. 리플 킬러다. 은행들은 변동성 자산인 XRP보다 USDC를 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리플의 대형 파트너 은행인 스탠다드 차타드, 산탄데르, 도이치방크마저도 서클 파트너가 됐다며 살짝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고 진짜 크나큰 위협일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리플 DNA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주장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서클은 현재 스테이블 코인만 있죠. 이 돈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솔라나 등이 제공하는 블록체인의 도로와 차량을 빌려 써야 합니다. 반면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변동성 자산 XRP가 있으며 이 자산들을 실어 나를 블록체인 도로와 차량까지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리플 DNA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겠죠. 물론 서클이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 아크1을 런칭했지만 리플이 테스트와 실험만 10년 넘게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 회사로 시작한 서클이 단시간 내에 XRP 레저를 위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리플 킬러가 되려면 자체 메인넷과 스테이블 코인, 변동성 자산, 그 변동성 자산을 연결해줄 수많은 유동성 파트너 확장 사업, 그리고 각국에서 발급하는 까다로운 라이선스, 적어도 이 정도는 받쳐줘야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XRP가 변동성이 심해 은행들이 안 쓴다? 은행들이 리플 페이먼트 통한 거래를 한다는 건 거래마다 XRP가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알 수도 없고 써라 마라 요청도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은행들은 그냥 리플 페이먼트 계좌로 돈만 보내면 되기 때문에 XRP를 직접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혹시 클래리티 통과되면 그때부터 은행들이 안심하고 XRP를 직접 쓰기 시작한다는 주장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스탠다드 차타드, 산탄데르, 도이치방크는 리플과의 인연이 깊습니다. 도이치방크는 리플의 소프트웨어를 직접 도입했고 산탄데르는 리플 기술을 이식해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국제송금 원페이 FX 앱을 직접 개발해 상용화시켰는데 리플 시스템이 멈추면 은행 서비스도 멈추는 설계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신뢰를 하고 있죠. 스탠다드 차타드는 2016년부터 리플사의 지분을 직접 매입한 주주입니다.
서클도 이들의 파트너라며 힘을 실어주는데 서클이 직접 발표하기를 뱅킹 어드바이저와 디자인 파트너란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 설계에 조언을 건네는 초기 단계와 직접 자금을 넣고 시스템을 연결한 단계 사이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언론과 셀럽들의 주장을 조금 더 깊이 파헤친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라이선스 확보에 따른 효율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리플은 미국, 유럽, 일본, 싱가포르, 중동까지 75개 이상의 송금 운영 라이선스를 직접 쥐고 있고 서클은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50개 이상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숫자 싸움이 핵심이 아닙니다. 리플의 라이선스는 각 나라의 금융당국으로부터 현지은행, 금융기관과 직접 엮여 송금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허가입니다. 반면 서클의 라이선스는 현지은행, 금융기관과 직접 엮이는 건 안 되고 송금 허가를 가진 현지 기업을 통해 돈을 실어 나르는 역할은 해도 좋다라는 허가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 A은행이 필리핀 B은행으로 송금할 때 리플은 시작 단계인 은행 계좌를 통한 엔화, 중간 단계인 지갑을 통한 디지털 화폐로 변환, 끝 단계인 필리핀 계좌의 페소 입금까지 직접 처리합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는 SBI 레밋 같은 허가받은 송금 전문 기업과 필리핀에서 송금 허가받은 기업의 손을 빌려 일본 은행에서 엔화를 SBI 레밋에게 보내면 서클이 이를 받아 USDC로 변환시킨 뒤 필리핀 송금 기업에게 전달까지만 합니다. 이후 필리핀 송금 기업이 필리핀 은행 계좌로 이체하며 송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비용을 생각할 때 중간 단계가 적은 리플이 훨씬 저렴하겠죠. 그리고 XRP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볼 필요도 있습니다. 예시로 든 일본과 필리핀 거래 시 리플 페이먼트는 엔화, XRP, 페소로 이어지며 XRP로 환전을 대신한 반면 서클 페이먼트는 엔화, USDC, 필리핀 송금 기업, 필리핀 은행 순으로 거래가 끝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환전 역할은 파트너사들이 하는 건 맞는데 리플은 마켓 메이커와 유동성 파트너들이 예측은 필요 없는 스프레드 이윤으로 처리하고 서클은 파트너 송금 기업들이 환전을 위해 사전 예치금을 준비한 뒤 환전과 거래 수수료로 이익을 챙기며 유동성을 제공합니다. 중요해서 거듭 말씀드리게 되는데 서클은 리플 같은 라이선스가 없어 직접적인 유동성 파트너를 확보해도 은행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권한이 없어 서클 파트너 송금 기업들이 서클을 위해 리플 권한과 맞먹는 라이선스를 확보해 주려면 최소 10년 이상은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서클 파트너 송금 기업들 규모로는 애초에 시도를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일부 기본적인 조건만 따져봐도 서클이 리플의 효율성을 따라간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환전이 필요 없는 달러 간 거래에서는 스위프트보다 서클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며 리플의 일부 영역을 앗아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위프트 방식은 달러 간 거래도 국경을 넘을 때는 사전 예치금이 필요했거든요. 서클 페이먼트는 이 예치금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이 외에도 비교할 게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정리해보면 서클은 발행 체인이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래은행들이 USDC를 사용해도 체인이 다를 경우 달러 간 거래에서도 CCTP라는 브릿지 방식을 써야만 합니다. CCTP란 거래마다 한쪽 체인에서 소각시키고 다른 체인에서 재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리플은 XRP 레저의 오토 브릿징 기술이 필요에 따라 XRP를 사용하며 CCTP 방식보다 더 싸고 빠르게 그리고 안전하게 처리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클은 약 8년 전인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이더리움 위에서 USDC를 발행했는데 약 7년이란 그 오랜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리플의 XRP 레저 위에서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작년 6월 12일에 USDC를 XRP 레저 위에서 발행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XRP 레저라는 도로에 USDC를 다닐 수 있게 해놓으면 이종 통화 간 브릿지가 필요한 거래에 XRP의 유동성까지 이용하며 더 신속 정확하고 저렴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클 입장에서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국제 송금에서 USDC를 제대로 키우려면 XRP를 쓰는 것보다 더 나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제가 리플을 홍보하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말하는 리플의 우월성은 국제 송금 영역의 경쟁입니다. 약 14년 전부터 오직 국제 송금 개선을 목표로 달려온 리플과 약 8년 전부터 오직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확장을 위해 달려온 서클이 국제 송금 영역에서 리플한테 여러모로 뒤처진다고 하는 건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 없는 사실을 부풀리며 띄우는 게 아닙니다. 서클마저 자체 레이어 1 블록체인 개발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리플 구조의 우수성을 증명하는데 오히려 리플을 가장 저평가하는 사람들은 다른 코인 투자자들이 아닌 바로 XRP 투자자분들이 아닌가 싶을 때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좋은 코인은 내가 사면 빨리 올라주는 코인이겠죠. 긍정적 참고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제 의견을 들으시고 긍정적 참고만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더라도 언제 얼마까지 가는지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주장들이 살아 숨쉬며 인정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달콤함을 믿고 싶어하는 나약한 마음과 대가는 덜 치르되 부자는 빨리 되고 싶어하는 조급함 때문입니다. 떨어질 때가 있으면 반드시 오를 때도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감동을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새로운 인연의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